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락박사 장상입니다. 오늘은 제 책에 공부하고 싶은 당신에게 중에서 그 인인선생 첫학교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인선생 첫학교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선생님이고 사람마다 다 선생님이고 곳곳마다 학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다 학교다. 이게 이제 인인선생 처처학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모령이라는 그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 고모령이라는 말이 고자가 돌아볼 고자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모자고 고개령자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아보는 고개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현인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불렀던 아주 유명한 노래죠. 인인선생 초등학교라는 게,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게 그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땐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 인생에 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고, 형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뭐 또 선생님도 있고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참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이 모든 걸 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 보냈다는 말처럼 그 인생의 스승이라기보다는 신에 가까웠던 어머니인데 군대 시절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좀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제 상병 계급장을 달고 휴가를 나온 아들에게 당신이 낼 수 있는 모든 요리와 이불 끝단까지 뭐 맞춰서 잠자를 챙겨주시던 어머니를 부대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 때문에. 제가 이제 상병 휴가 때 나온 김에 가족 사진을 찍자고 이제 했는데, 그, 제 또 귀대할 때 배웅, 부대 앞에까지 배웅을 해주시고, 또 저녁도 사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청원 휴가를 바로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받고,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한동안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고, 보통 이제 관물대에 보면 병사들이 가족 사진을 거는데 저는 걸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얼굴 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 때 이제 고참이 해준 말이 뭐냐면, 인인 선생 첫째 학교였습니다. 저희 고참 중에 한 명.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군대에 적응을 참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석사 과정에 다니면서 또 입대도 했고 이등병을 달고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중대장과 행정보급관만 빼고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또 학력은 좀 있고 또 나이는 들었는데 이제 또 제가 이 박격포 쪽으로 이제 그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계치인데다가 조작도 잘 못하고 또 사격 실력도 별로 없고 이러니 참 저한테는 군대가 좀 지옥처럼 처음에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는지 위로해주는 고참도 있었는데요. 한 말년병장이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눈 한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제대할 때가 됐다. 너도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이제 지침 시간에 눈을 10,000번도 더 감았다 떴다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근데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 정말 그 보참 말대로 저도 저녁이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사람마다 선생이고 머무는 곳이 학교다. 곳곳마다 학교라는 거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 먼 인생에 보면 배울 게 있다. 또 군대 생활도 하나의 학교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군대도 또 하나의 학교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을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막 닥치는 대로 막 그 내무반에 있는 책들을 막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저책. 그래서 마음의 양식인 책은 막 읽고, 누가 소설을 가져오면 또 읽고, 나중에 영어 책을 가지고 이제 또 공부하기도 하고요. 막 그랬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제대하는 날 구참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갔어요. 눈 한번 감았다 뜨니 지나간 군대의 추억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요. 또 하나의 학교를 졸업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어디서 무엇을 만나든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는 그런 말이 참 좋은 글귀였고요. 정말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저희 삶의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못 쓰는 시지만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을 VR 안경을 들여다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반찬 가게 들러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잡채를 참 잘해 주셨거든요. 잡채를 아른거려 가지고 좀 몇 세트를 사다가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잠깐 그 돌리는 시간 동안 그 옛날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족 사진, 그리고 기대하는 날, 그래서 사진 잘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해주셨고, 근데 다음날 이제 제가 새벽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일종의 계시몽 같기도 합니다. 그날 아침 전화선 너머로 이제 보고 소식이 들렸고요. 정말 가족 사진이 결국 영정 사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추는 음식을 꺼냈는데, 그 뜨거운 온기 위에 어머니 얼굴이 포개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결국은 이 잡채가 어머니와 조우하는 저에게는 VR 안경이었습니다. 이 VR이라는 것은 Virtual Reality에서 가상현실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현실에 있지는 않으신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살아계실 때 특히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고려가의 사무국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들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미는 아버지를 비유하고 낫은 어머니를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미와 낫을 이야기할 때 호미,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용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